안녕하십니까. 포스트휴먼 장애학 관점에서의 학생 주도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수한입니다. 박유나 이설 선생님 또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 또한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서 포용 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학교 교육 또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서의 포용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 속에 요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준에서 이런 포용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어 왔는데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포용 교육에 대한 구현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포용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을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한 원리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단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상의 방법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구는 과연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이 진정으로 포용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의 연구는 이러한 포용교육의 방향 속에서 장애학생이 어떻게 위치지어지고 있는지, 또한 장애학생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용교육의 일환으로 소위 통합교육, 즉 장애학생을 일반 학교에 통합하여 교육을 하는 방식의 그런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은 여전히 일반 학교 맥락에서 주류 집단으로부터 이탈한 예외적인 존재로 이해되며 지속적인 분리와 주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의 기저에는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뿌리 깊은 이원적 분리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및 국가교육과정 관련 정책 일반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범주를 통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범주는 주류 집단 학생들과 달리 장애 학생들이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류 집단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경험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같은 범주화의 작업 속에서 소위 일반 주류 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반 교육의 교육과정적 범위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은 포용교육의 딜레마라는 용어로도 포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포용교육의 딜레마는 포용교육의 민영화에 포용돼야 할 학생들의 차이를 범주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참여를 조건 짓는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 학생들, 즉 장애 학생과 같이 포용의 대상으로 호명된 이들 간의 불공평한 위계를 재생산하게 되는 문제를 일컫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과 같이 포용교육을 장애 학생을 포함한 소수집단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상의 고려사항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경우 위와 같은 딜레마는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될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주류집단 중심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범주화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차이가 가는 이상을 교육과정 내에서 근본적으로 재사유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연구는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상에서 외치고 있는 포용성의 가치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연구는 포스트휴먼 장애학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포스트휴먼 장애학은 포스트휴먼증과 장애 연구의 접속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적 렌즈로 장애라는 차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전통적이고 기범적인 가정을 문제 삼고 근본적으로 재규정할 수 있게 함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포스트휴먼 장애학, 즉 PDS는 포용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대안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러한 PDS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을 비틀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교육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어떤 인간상에 관한 전제들을 낯설게 만들고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PDS는 표면상으로는 장애와 무관해 보이는 최근의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규범화된 인간상에 기대어 포용교육의 지향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비장애 중심주의를 강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PDS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혁 담론에 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런 학술적 정책적 담론에 내재된 비장애 중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인간 주체성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DS의 관점을 통해 저희의 연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은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OECD가 미래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바 있는 학생 주도성 개념을 교육과정 개혁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로 차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주도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이자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주도성 개념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지침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 주도성 개념을 왜 문제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이 개념은 2022 개정 총론상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해야 할 자질이자 이들의 교육과정 경험을 조직하는 원리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주도성이라는 아이디어는 그것이 표방하는 보편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인간관의 기반을 두는지에 따라 오히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경험을 제한하고 주변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OECD 및 국내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생 주도성 개념에 전제된 근대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적 통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개념이 학교 교육 맥락에서 비장애의 중심주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또한 보다 장애 포용적인 방향의 학생 주도성 개념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어떤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포스트 휴먼 장애학의 관점에 더해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학생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아이디어인 학생 주도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보다 장애 포용적인 방식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장애학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영상에 같이 정리되어 있는 PPT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스트 휴먼 장애학은 이러한 장애학 분야라는 분야의 발달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이론적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학 분야는 말하자면 장애에 관한 기존의 지배적인 이해 방식, 소위 의료 모델이라고 이해되어 온 이해 방식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의료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에 내재하는 어떤 개인적인 결핍 또는 병리적인 상태로 간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중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의료 모델을 비판하며 등장한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손상이 경험되는 방식을 조건짓는 일련의 사회구조적 문화적 맥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포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규범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며 의사소통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문제로 여기는 장애차별적인 환경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학 분야의 발전 속에서 포스트 휴먼 장애학은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주류 장애학 논의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비판적 장애학 흐름의 일부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S는 사회적 모델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장애 또는 장애인의 체현된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장애차별적인 휴머니즘적 인간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인간 주체의 존재론을 생성할 수 있는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PDS의 관점에 따르면 장애와 비장애의 위계적 이원론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 내부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종적 관계들의 배치는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붙박혀 다른 행위자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소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선언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S는 오히려 불능과 영능의 스펙트럼 사이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의 신체를 빚어내는 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관을 비틀어보고 근본적으로 문제화하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체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 장애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장애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장애학이 교차하는 포스트 휴먼 장애학에서는 장애가 비장애 중심주의적인 인간 개념 그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동시에 존재론적 관계성에 기반한 포스트 휴먼적 주체성을 창조하는 실험에 기여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문제의식, 즉 어떤 대문자적인 인간상 혹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문제화하려는 그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문제의식과의 상호 침투 속에서 장애 개념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를 전제하는 근대 휴머니즘적 인간상의 균열을 일으키고 이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급진적인 가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갖고 있는 급진적인 가능성을 일부의 포스트 휴먼 장애 연구자들은 디스휴먼 입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스휴먼 입장에 따르면 장애 개념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형적인 인간 경험들을 부정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규범적 인간됨의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휴먼 입장은 장애의 현존에 의해 전형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이라는 범주에 행해지는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입장은 그동안 열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장애인의 경험을 긍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 인간 주체성 모델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 장애학의 핵심 관점은 총 3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포스트 휴먼 장애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 신체는 경험의 본거지인 동시에 어떤 닫힌 경계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질적인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적 얽힘 속에서 열린 경계를 가지며 매 순간의 맥락 속에서 불확정적인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이런 포스트 휴먼적 이해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신체 또한 어떤 맥락에서는 불능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종적인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되기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성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장애학에서는 행위성은 단독의 인간 행위자들을 넘어서 횡단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위성이란 이종적인 행위자들이 이루는 사회물질적 배치 내에서의 협상과 상호 변형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연결적이고 연합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의도나 동기를 갖는 인간 개개인의 행위성의 유일한 원천일 수 없으며 오히려 행위성은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회집체의 창발적 속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장애인은 단지 행위성을 결여한 존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PDS의 시선에서 보면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은 그가 어떤 배치 속에서 어떤 인간, 비인간 타자들과 관계하는지에 따라 인간 너머에 있는 맥락 의존적인 행위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요컨대 PDS의 관점을 통해 보면 장애인의 신체는 행위성이 결여된 신체가 아니라 특수한 배치들 속에서 다르게 행위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기규율적인 삶의 태도, 즉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고 모든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제한된 의미의 책임감 또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 휴먼 장애학의 핵심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애라는 차이에 대한 윤리적 고려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DS의 관점에서 차이란 이미 형성되고 확립되어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이는 관계적 얽힘들의 역동적인 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차이 생성 과정의 일부로 출현하는 것이며 그렇게 어떤 본질도 거부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되기의 운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라는 차이가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 또한 이종적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내부적 얽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DS 관점에서 장애라는 차이를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핵심에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횡단적 배치들이 위치합니다. 말하자면 포스트 휴먼적 윤리는 특정한 교육 현장으로부터 인간 아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횡단적이고 혼종적인 배치들을 구성함으로써 장애라는 차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신체를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출현시키는 작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먼 장애학의 핵심 관점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생 주도성 개념을 개관하고 그것에 이제 배태되어 있는 장애 배제적인 토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는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이 2022 개정 교육과정상에 어떻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지를 총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총론에서 특히 인간성과 교육 목표의 초점으로서 주도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수용된 학생 주도성 개념은 학생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 및 개척할 수 있는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주도성 개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상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체제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의 부분들이 이런 학생 주도성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자유학기제, 학교 자유시간처럼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진로 연계학기와 또 고교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등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서는 학생 참여 요소, 즉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수업의 형태라던가 자기평가 제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를 주체적으로 모색하고 관련 탐구 또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것 등이 그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주도성 개념에는 장애배제적 토대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S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위하고 그 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인간행위자라는 관념은 근대 휴머니즘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근대 휴머니즘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불완전한 인간, 즉 자율적 행위 능력이 결핍된 존재로 타자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근대 휴머니즘의 행위성 개념은 장애 비장애의 위계적 이원론의 중요한 토대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간통한 학생 주도성 개념, 그리고 그것에 내재된 선택 책임의 논리 또한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관에 기초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교육과정 분야에서 비장애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이 지속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PDS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성은 개인의 의도, 목적의식, 자율적인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얽혀있는 사회물질적 배치들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 학생을 단순히 행위성이 결핍된 존재, 그렇기에 특수한 중재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PDS에 기반이 되는 관계적 존재로는 행위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국지적 횡단적 배치들에 주목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차원에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현장에 기반한 윤리적 고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PDS적 시선은 자율성과 선택 책임의 논리를 넘어서 장애 학생들의 행위성이 억압되는 배치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 비인간 타자들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위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 배치들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 학생 주도성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 배제적 토대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이런 장애 학생들이 주도성이 결여된 존재로서 위치짓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측면으로서 장애 학생이 2022 개정교육과정 전반에서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부분이 바로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상의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장애 학생들은 학습 소외에 취약한 존재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도성을 함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특수하게 고려돼야 하는 존재 중 하나로 범주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제도상의 장치들은 교육과정 내용 기준 및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상의 어떤 부분적인 변형, 조정이라던가 실질적으로는 비장애 학생들과 다른 범위의 과목 선택이나 학습활동 참여를 요구받는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학습자로서의 장애 학생의 위상은 포용교육을 다시 한번 좌절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학생들은 주류 집단 학생과 대비되며 보상되어야 할 모종의 결핍을 내재한 존재로 가정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외적 학습자로서의 장애 학생은 낮은 수준의 주도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 학생은 신체적 인지적 불능으로 인해 무엇을 학습 또는 선택할 수 있는가에 늘 제한적으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교육과정상의 장치들, 앞서 살펴본 다른 종류의 선택 과목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들의 결여된 주도성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DS에서 시선에서 보면 주도성은 학생들에게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교육 실천이 붙박힌 유동적인 배치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드러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주도성에 대한 다른 수준의 기대는 은연중에 비장애 중심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PDS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장애의 위상을 국가교육과정 문서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DS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장애 학생을 어떤 고정된 필요, 속성, 능력을 갖는 집단으로 범주하는 접근은 비장애 중심주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게 문제적입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포용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설계 운영상에서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차이들이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핵심에는 장애라는 차이를 이미 주어져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들 중 하나가 아니라 특정한 학교교육의 배치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3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 주도성 개념이 갖는 비장애 중심주의적인 편향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보다 장애 포용적인 학생 주도성 개념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러다임 수준에서 장애를 고려하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교육과정 문서상에선 장애를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예외적인 학습자의 특성으로 물화하는 접근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패러다임 수준에서 장애를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곧 본 연구가 학생 주도성과 장애를 접촉시키고자 한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의 맥락에서 비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주도성이 상이한 방식 또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사회물질적인 맥락들, 교수학적 조건들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세 번째 시사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학생 주도성은 교육과정상의 특정한 장치, 선택, 결정, 참여 논리에 얽매인 장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적 상황과 관계, 배치들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